선생님 누차 강조하지만 이 파트가 너네 이과면은 나중에 미적분까지 너네를 괴롭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강조했다. 알겠지? 이 파트 자체가 사실 몇몇 특정한 포인트 되는 부분을 빼놓고는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특히나 맨 처음 인트로 보면은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프를 다 그려줬잖아. 그래서 안 어려운데 실제로는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가령이가 써봤으니까 앞에 복습 잠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 함수의 극한. 뭐 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수학을 좀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배워야 되는 기호가 3개가 있어. 뭐라 했어?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이렇게 세 친구가 있어. 이 친구를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파트가 함수의 극한 파트다. 함수의 극한, 뭐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2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함수는 어때야 돼?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x가 한 개 들어갔을 때 y가 한 개만 나와야지, 그지? 2개의 y를 짝지어주면 안 돼. 우리는 1학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랬잖아, 그지? 안 가도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이 친구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0,4를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맞나? 그러면 극한은 뭐냐면 요 x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극한의 종류가 몇 개가 있었어? 크게 보면 2개가 있었지. 뭐랑 뭐가 있었어? 그거 말고 임마.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가 있고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질 때가 있어. x값이. 일단은 어떤 특정 a점으로 갈 때부터 봅시다. 그럼 우리가 표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x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2로 갈 때라고 할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적기도 해, 그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x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지? 마이너스 1로 봐봐. 얘들아 산수 계산 못하니? 2요. 나머지 네. 집중 안 하지? x 0일 때는 얼마야? 4요. 뭐 마이너스 3일 때는 얼마지? 나머지 자냐? 저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뭐 여기 적어줬잖아! 그래, 넣어줬구나. 그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4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이게 무슨 얘기야? x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에 점점 가까워지면 혹은 이쪽에서 마이너스 4였다가 마이너스 3이었다가 마이너스 3.3, 3.2, 3.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2가 되면이 아니야.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뭐라 했어? 네? 마이너스 2가 되면 함수.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구하는 값의 이름은 함수값이야. 함수값 혹은 y값이라고 그러지. 그 뭐 간지나게 적으면은 뭐 이렇게 적었었지, 그지? 얘는 지금 0이야, 그지? 요렇게 적혀있는 건 함수값이고요. 우리가 요렇게 적어서 구하는 값의 이름은 극한값이라 그래, 그지? 네. 맞나? 그래서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그래프 이외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함수값이지. 맞나? 그러면 x값이 0이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이렇게 되면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나?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요걸 이해를 잘 해야 돼. 이해가 되나? 네. 마이너스 0일 때는 4잖아. 마이너스 1일 때는 2고. 네. 이러면서 y값도 점점 작아지지. 네. 급기야 요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게 기본적인 극한의 개념이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친구 x값이 무한히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되겠어?
있죠. 계속 커져. 이거는 이제 나중에 되면은 요렇게 표시를 해요. 요게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야. 무한히 작아지는 건 뭐였어, 우지가? 무한히 작아지는 거예요. 뭐 기억이 안 나네. 마이너스 뭐. 아, 바보야. 자, 무한히 작아지고 무한히 커지는 거지. 이때 얘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무한히 커지지. 얘는 반대로 무한히 작아진다. 자, 요렇게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는 거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나? 근데 얘같이 그래서 얘는 어디에 가까워졌었어? 0에 가까워졌지? 얘 이름이 뭐라고? 함수값, 극한값. 이라고 하고 요렇게 어떤 극한값에 가까워지는 걸 뭐라 한다? 수렴한다. 했어 안 했어? 했죠. 똥강아지 같은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극한의 개념이다.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x가 이 함수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뭐가 되는가가 아니야, 그지? 가까워지는. 되는 건 누구라고? 그지? 그리고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질 때 똑같이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면 우리는 발산한다. 이때 수렴값이 없다. 수렴값 혹은 극한값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게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면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동일하죠. 일본 문제를 보면 일본 문제 안 보고 딴 걸로 봐야지. 일본 문제는 왜냐면 지난 수업 시간에 보면 있거든, 내용이. 굳이 중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다 못생겼어. 전반적으로 다 못생겼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고 여기 1,3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볼게. 그 다음에 이게 3이고 2에 전직했고 이거 똑같이 전직했고 아주 못생겼지? 지금 보면 엄청 못생겼어. 이거 6번인데 근데 사실 별건 없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일부러 이거 안 지웠지 지금? 얘는 막 중간에 구멍 뚫려 있거든. 여기 있어 없어? 없네요. 이게 사실은 이 선이 아니야. 뭐라 했어? 점이요. 점이 엄청나게 많아서 선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면 요런 데서 구멍에 이렇게 빵꾸가 뽕 뚫려 있는 거는 요 점을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요 점에서 함수값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빵꾸를 뽕 뚫어놓은 거야.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점이 있는 부분에 함수값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못생긴 친구가 fx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y값이 얼마니? 라고 하면 우리가 2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x 0일 때 뭐 여기도 뭐 근처에 막 지나는 것 같단 말이야. 실제로 점이 있는 데는 여기지. 요거를 우리가 함수값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 함수값 얼마야 그러면? 1일 때요? 2겠네요. 여기 점이 있지, 그지? 맞나? 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요? 응. 0인데. 너무 안 해. 요게 이제 함수값 개념이고.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리미트 x가 1인데, 아까는 그냥 숫자밖에 없었죠. 근데 뒤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 붙이는 게 생겨. 나머지 얘가 뭐? 우칸. 얘는 작은. 1 기준으로 1보다 큰 데서 플러스니까 1보다 큰 데서 1에 가까워지는 게 1 플러스고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우극한이야, 그지? 1 마이너스는 x가 1보다 작은 데서 가까워질 때고 역시나 왼쪽에 있으니까 좌극한이라는 얘기지.
요렇게 우극한 좌극한을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극한은 얼마일까? 가령이 한번 대답해봐라. 네? 우극한 얼마고? 1 우극한. 잘하길래 물어보는 거야. 틀려도 돼. 일단 네 생각대로. 그러게요. 그러게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냥 대답할 때랑 똑같이 대답하면 돼. 이게 와 우극한 값 얼마? 아, 우극한 값이요? 응. 2인데요. 좌극한 값은? 4이요. 무슨 얘기야? 요렇게 가까워질 때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네. 그럼 궁극적으로 y 값은 어디에 가고 있지? 2에 가고 있다는 거야. 왼쪽에서 가면은 2 위로 가고 있지. 네. x가 1에 가까워질 때 y 값이 어디? 4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극한 좌극한 개념이야. 그런데 얘는 지금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같아 틀려. 이러면 우리가 1f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극한값이 뒤에 가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나 안 존재하나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지? 그거 물어볼 때 우리는 항상 우극한 좌극한을 보면 된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값이 같아야 존재한다. 알겠지? 되게 헷갈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나중에 뭐 함수값까지 같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런데 요 신기하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얘 다 똑같은 점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이 틀릴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아무 점에나 찍어도 이렇게 오고 뭐 여기 찍어도 이렇게 오고 다를 일이 없지. 1차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로 하는지 기억나? 네. 역시 지난 시간에 배운 거거든. 근데 뭐 우리 요즘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대답한다는 거에 선생님은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있어. 우리 자꾸 그렇게 성장해야지, 그지? 다음 함수라 그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우리 막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다항식 배운단 말이야.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얘도 마찬가지 항이 여러 개 있는 함수. 근데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뭐 수1 디파트인가 뭐 수2 디파트인가 어디 아닌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나?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운 거 기억나? 그런 애들은 다항함수가 아니란 말이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만 다항함수야. 여기다 꼽사를 끼는 친구가 누가 있었어? 상수함수. 상수함수 기억나? y는 4 이러면 그래프가 4만 계속 가잖아.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끊기는 점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 다항함수는 무조건 극한값이 있어요. 우극한 좌극한이 항상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렇게 번거롭게 그래프를 그려서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냥 넘어갈까요? 왜? 다함수라서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어떻다? 이제 똥강아지 같은 놈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단 말이야. 다항함수만 그렇게 풀어요. 알겠지? 네. 맞아 아니야? 다항함수만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막 극한값 찾는데 막 딱 보고 그래? 이러면서 막 숫자 넣어서 푼단 말이야. 그 친구들은 누구다? 다항함수만. 물론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런 거 막 절대값 가우스 나와도 머릿속에 그래프 다 있는 애들은 그냥 숫자만 넣어서 풀어. 숫자만 넣어서 풀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당분간은 다항함수만 그렇게 하자.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 극한값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수렴, 발상, 그지? 뭐 기타 등등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번 문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가령 이 문제 대답해보자. x가 0 마이너스 fx고 더하기 리미트 x가 1 플러스 fx 구하래. 그러면 0 마이너스 fx는 어디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 얘는 좌극한 값이 얼마다? 좌극한. 그래서 항상 세로로 보면 편해. 0, x가 0이면 세로로 이렇게잖아. 네. 여기서 왼쪽 부분 그래프 어디야? 요. 그러면 거기서 y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겠지. 그 다음에 1 우극한 값 얼마야? 2요.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면 된다. 어렵진 않지, 그지? 아직 앞부분은 되게 그래프로 쉽게 나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우욱한 자극한 같아요. 우욱한 값과 정확한 값이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눈을 보면 딱 우욱하면 얼마, 정확한 얼마 나오잖아. 네. 맞아 아니야? 네. 근데 맨날 그런 문제 못 나오나? 아니죠. 너네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맞아 아니야? 오직이랑 경원이랑 앞에 거기 그래프 있는 파트에는 모르는 거 없지? 네. 13번이요. 왜? 13번 모르겠다고? 13번 뭘 모르겠는데. A가 2일 때요. A가 2일 때도 크고 A가 0일 때도 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보다 큰 거를 찾아냈잖아요. 근데 답이 2개가 있어요. 아, 두 개가 있다고? 네, 답이 2개가. 2랑 0? 네. 누가 더 커야 되는데? 좌극한 값이 더 커야 되는데? 네, 둘 다. 틀렸어. 그래요? 그래 임마. 너 2는 거기 연결돼 있는데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일이 있나? 어디? x2일 때 봐봐. x2의 그래프 네. 연결돼 있잖아. 네, 여기 돼 있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게 있나? 연결돼 있는데 이 바보야. 여기 돼 있으면 똑같아요. 아니 니 생각을 해봐. 아니 저 바보 똥새인가?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네. 요 2고 얼마야? 그게요, 아마도 1일 거예요. 너 얼마인지 모르겠어. 더 작아져서 1이니까 뭐 1. 얼마 되겠지. 네. 그러면 x가 2로 갈 때 좌극한도 여기고 우극한도 여기인데 이게 왜 달라? 똑같네요. 에이 이제 참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저. 똥띵 숫자 안 적혀있으면 모르지 자꾸.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뭐 나중 되면은 뭐 20번 문제나 21번 문제는 거 모르겠다 그러단 말이야. 경원이 21번은 했나? 너 뭐 보고 했어? 이건 머릿속에서 막. 아, 저 똥강아지 같은 게 저기. 너 그렇게 알아요? 아 이거 쉽잖아요. 아니, 쉬운 건 맞는데, 그래도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게 알아야겠잖아. 설명할 수 있죠. 아, 알겠어. 그럼 이것부터 설명하자. 가지고 증거가 없네요. 아니,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해. 공책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렇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원래는, 자, 봐봐. 선생님 뭐라 그랬어? 나중에 이런 문제들 말고, 여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없는데, 뒤에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뒤에 막 요상말똥한 친구들 나오면 너네가 직접 다 정리해서 막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네도 사실은 그림을 그리긴 해야 돼. 그런데 얘는 무슨 함수다?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굳이 자 이게 존재하려면 1-fx랑 리미트 1 플러스 fx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즉 1보다 작은 부분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 나올 거고 1 플러스, 1보다 큰 부분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 쓸 거야. 그렇게 나눠서 쓰라고 그렇게 나온 거지. 그랬는데 원래는 그래프 그려서 야 이거 어디 가네? 얘 어디 가네? 얘네들이 같아야겠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얘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극한값이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나오지. 왜? 나오지? 왜? 왜냐하면 한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니까. 어디에서? 네? 어디에서? 다항함수에서. 다항 함수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굳이 다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어. 뒤에 가면 또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 보겠지, 그지? 근데 최소한 이건 알고 그냥 숫자 넣어서 구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 넣어서 정확한 값 구하고 숫자 넣어서 우극한 값 구해서 둘이 같아야 되니까 K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맞나? 네. 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파트인데 21번 문제가 좀 까탈스럽단 말이야. 21번 문제는 지금 형아들도 모르는 거 많고 그 다음에 수빈이도 지금 안 왔는데 수빈이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fx가 x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b래. 우재가 이게 무슨 함수? 유리함수요? 오, 똑똑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겠지. 네.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한
기본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가게 되지. 이때 요거랑 요걸 뭐라 그러지? 정근선이요? 정근선. 그래서 얘는 y는 0, 얘는 x는 0 이렇게 썼었지. 그런데 그러면 요거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정근선 어디야? 마이너스 A. 다시 마이너스. 땡. 이건 정근선. 1,2요? 아이 제이씨 정근선. 아이 똥강아지 같은 놈들. 자 어딘지 얘가 이제 실제로 음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냥 음수에다가 위치를 적을게. 정근선 아까 얘기해줬잖아 선생님. x는 a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바보들아. 맞아 아니야? 그렇네요. 또 B. Y는 B.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위에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 3, 4 보면 그지? 그래서 요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랬을 때 야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값이 계속 커지면 y 값이 어딘가 가까워져. 이 점이 결국 어디야? 2요. b지. 얘가 이렇게 x 값이 계속 커져도 b랑 만나 안 만나? 맞나요? 안 만나잖아. 안 만나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정근선이란 말이야. 아, 그렇네요. 맞아 아니야? 네. 점점 작아지지만 2가 돼야 안 돼. 안 되네요. 그게 극한값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b가 2가 나오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 똑같은 예로 x는 1에서 극한값 어때? 딱 봐도 끊기는데 어디야? X는 여기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커지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작아지지. 네. 그러니까 여기 딱 끊기니까 여기서 극한값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다? A요. A다. 사실 A는 아니고 마이너스 A지. 이런 거 신경 써야겠지 디테일. 네. 요런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조합해서 그러려면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내 머릿속에서 막 동동동동동동 떠다녀야 돼. 그지?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럼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눈으로 봐도 아는 문제 많잖아. 이게 잘 됐으면 눈으로 보면 다 알겠지, 그지? 이런 문제야. 자, 그 다음에 함수의 합차, 곱, 몫의 극한값. 에서 또 지금 대표 문제가 몇 번 문제야? 얘들아 몇 번 문제야? 나머지 네. 대답 안 해? 넌 뭐해 지금? 왜 걔는 구멍 났어? 아, 걔요? 구멍 나가지고요. 지금 좀 이상해가지고. 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선생님이 22번 문제 풀 때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 다 적어서 불렀죠.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22번 문제를 푼다 치자. 네. 자 아까는 왜 식으로 나와 있는 걸 그래프로 바꿨잖아. 거꾸로 그래프 나와 있는 것도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멋있죠. 알겠나? 네. 그러면 22번 보자. 야 22번 fx 그래프 같은 경우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 네. 맞아 아니야? 네. 어디에서? 1에서요? 맞아 아니야? 네. 얘는 사실은 이거를 fx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1의 제곱인데 앞에 개수는 잘 모르겠어. 네. 그리고 뒤에 덜렁덜렁 붙는 게 있어 없어? 인정. 없지. 꼭지점이 1,0인데 어떻게 있어? 조금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조건 말고 이 뒤에 원래 우리 y는 a x-p 제곱 플러스 q 할 때 p, q가 꼭지점이잖아. 근데 q가 꼭지점 y 값이 0이니까 이거 없지? 네. 그러면 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맞아 아니야? 네. 맞네. 대신에 x가 1에서는 값이 없다. 이거 반드시 얘도 적어줘야 돼, 그지? 네. 맞나? 그 다음에 gx는 얘는 이상하게 생겼어. 이야. 맞아 아니야? 맞네요. 이런 것도 식을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선생님이. 네. 이런 함수가 무슨 함수? 다음. 상수함수 두 개 뜯어놓은 거지. 그래서 gx 같은 경우는 식을 적을 때 x는 2, 아이씨 y는 2 대신에 어떨 때 x가
얘가 값이 얼마지? 1인가? 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점이 여기 있으니까. 오. x 1일 때도 y는 2제. 그 다음에 또 이 원래는 이렇게만 줬거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어떨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어떻게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지금 가나 같은 경우는 극한값 존재하는데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gx 구해라 그랬잖아. 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어쨌든 좌악한 우극한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너네 수업 시간에 이거 적어서 해라라고 시켰던 거 기억나 안 나? 다 하죠. 연습장에다가 다 시켰지 이거? 다 했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x가 1보다 클 때 얘는 뭐 1보다 클 때 작을 때는 의미가 없지. x 1일 때만 없는 거야. x 1보다 클 때 gx가 다르단 말이야. 얼마야? 2요. 그럼 실제로 얘는 식을 적어보면은 a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안 했었구나. 맞아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얘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안 적어야지. 얘를 그래프 그려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2를 지나고 요 중간에 동그라미 봉 뚫려 있을 거야. 왜냐면 저기 없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생긴 게 fx 플러스 gx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우극한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2요. 그래서 얘는 2다.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다 얘들아. 네. 알겠지? 네. 원래는 식 다 구해서 직접 식을 더해보고 지금 보면은 더하기도 있고 제곱해서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다 있잖아. 또 원래는 이렇게 식을 다 써서 다 넣어서 그래서 새로운 식의 그래프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극한 좌악한 구하는 게 정석이다. 23번 같은 경우도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각각 fx, gx 식 두 개씩 쓸 수 있겠지. 네. 그런데 나머지기는 썼어 안 썼어? 제가 응.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틀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지, 그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자 23번은 쓰세요. 식 쓰세요 제발. 근데 24번은 안 쓰거든. 방금 전에 해서 알겠지만은 방금 전에 해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22번 그래프에서 자 요것만 쓰고 할게. 1 플러스 fx 플러스 gx는 자 여기 뭐 적을 거냐면 1 플러스 fx가 얼마였어? 22번에 요 2요. 그림 안 보지? 그림 안 보지? 네, 여기. 리미트 x 1 플러스 gx는 얼마야? 2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1 플러스 fx 플러스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지금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체력이 저질이 되느냐 그래서 왜 2 나왔단 말이야. 네. 맞나? 자 주의할 것 반드시 주의해라. 항상 그렇진 않다. 네. 난 분명 항상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했다.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걸 지금 얘기할 거야. 이거 보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더하면 안 돼요? 23번 문제도 저 다 더해야 되는데요. 2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더해서 풀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 알겠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22번 문제랑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gx 한 놈의 그래프가 상수함수가 나와. 맞아 아니야? 뒤에 더하기는 사실 상관없어. 더하기는 대부분 더하면 나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곱하기랑 나누기거든. 더하기는 웬만하면 더하기 빼기는 웬만하면 그냥 각자 극한값 쓰면 각자 극한값 더하면 나온단 말이야. 뒤에 가면 이제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파트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 어디 갔노? 뭐 뒤에 가면은 뭐 극한값 계산 파트가 나오는데 그 기본 성질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에 극한값이 만약에 있다면 걔네 더하고 빼고 하면 나와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에서 식이 갑자기 완전하게 곱해놓으니까 나눠놓으니까 식이 기본적인 1차함수, 2차함수를 넘어서서 유리함수로 갑자기 바뀐다든지 이런 식의 식이 갑자기 곱하거나 나눴을 때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극한값끼리 곱했는 게 나눴는 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알겠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22번, 23번은 반드시 식 써라, 해라. 23번은 반드시 식 써서 다시 한 번 더 해봐라. 라는 얘기야. 그런데 24번 같은 경우 봐봐라. 자, 요게 아까 몇 번 문제? 22번 문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24번 문제 보면 fx식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아니 뭐 이렇게 생긴 식은 내 살아생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뭘 하느냐? 그냥 이렇게 극한값 문제. 얘 얼마야? 그거요? 0이요? 0이요? 얘는 얼마야? 그래요. 아 왜 그러고 있어? 그럼 저번에 또 못할 것 같은데. 왜? 자각인데. 왜 자가격리인데 너는? 밀접도 좁잖아. 다양하다 누구랑? 아니 학교에서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가지 해요 가지. 꼴보기 싫어. 일주일 뒤에 봐요. 아 꼴보기 싫어 저거. 자 이걸 먼저 적어놓고 네. 그 다음에 gx는 3 플러스가 얼마야? 2요. 3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적어놓고 그냥 각자 해보면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요 근거가 되는 문제가 22랑 23이야. 항상 주의해야 된다.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풀면 안 돼. 숫자를 넣어내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구잡이로 숫자 넣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근거를 갖고 이제 뭐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22번이랑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23번까지 포함해서 세 개를 토탈로 보면은 셋 다 더하기 빼기는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22번,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gx 한 친구가 상수함수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이 식 자체를 더하거나 빼도 실제로 fx 더하기 gx를 한다고 차수가 바뀌거나 식이 크게 변하진 않지. 왜? 어차피 얘는 숫자거든. 맞아요. 이 숫자를 더하거나 나눈다고 식이 크게 바뀌나? 안 바뀐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22번, 24번은 곱하기 나누기까지 가능하고 근데 23번은 곱하기 나누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알겠지? 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나 23번의 디귿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봐줘야 돼요. 알겠지? 23번의 니은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제곱 더하기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2차식이 되긴 해요. 왜냐면 지금 0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뿐이지 오른쪽 왼쪽 식을 적으면 fx도 gx도 다 1차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설마 이거 식도 못 적는 거 아니겠지? 선생님 식 검사한다 22번 23번 문제는 네. 다. 근데 곱하기를 하면은 얘 지금 나누기는 안 나와 있잖아. 나누기를 하면 식이 많이 달라져. 그래서 항상 그렇게 풀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 알겠지?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나중에 되면 뭐라 얘기하냐면 저 나중에 극한값 계산할 때 이제 나중에는 우극한 좌극한 따로 안 봐 보통 그냥 극한값만 있다고 봤을 때 얘가 뭐 알파고 얘 극한값이 얘가 똑같이 1로 갈 때 얘 극한값이 베타라 치면 fx 플러스 gx의 리미트 값은 뭐 알파 플러스 베타고 이런 식으로 성질이 나와.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 나오냐면 gx 분의 fx도 베타분의 알파긴 한데 단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값이 0이 아닐 때 뭐 이 정도만 붙어주는.
그래서 나중에 요 계산을 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2번, 23번 정도는 식으로 적어보고 아 식으로 적어봤는데 얘가 이런 식이 나와서 결국 그냥 더해지는구나. 결국 그냥 빼지는구나. 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이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아. 애들 다 몰라 이런 거 앞에 거. 그래서 앞에 거를 조금 더 탄탄히 하고 갑시다. 알겠지? 이거 매겨요? 어? 시간 되면. 자,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지? 이거요? 풀 때 나갈 때 뭐죠? 자, 그래서 26번은 조금 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26번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29번으로. 26번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 지난 시간 수업 영상에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29번을 한번 봐줄게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몇 번을 봐야 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야, 혹시 경원이는 거기 별표 친 건 없나? 네, 없는데요. 남의 표시도 없나? 얘는 너무 쉽게 풀었는데 잘 푼 건가 모르겠다. 29번 한번 봅시다. fx가 이렇게 뭐로 나와 있지? 절대값으로 나와 있지. 그럼 선생님 절대값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이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라. 즉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풀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됐나? 네.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이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위에 거는 인수분해 미리 해놓을게. 네. 그러면 결국 얘가 간단한 식으로 나오지.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나머지 네. 왜 대답이 없어? 뭐야? 집중 안 해? 집중력 떨어지기 시작하지. 이렇게 반드시 나눠서 풀어주세요. 요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뭐 이 문제를 굳이 이제 뭐 풀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가 즉 마이너스 1을 좌극한 얘기지.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면 마이너스 1을 우극한 얘기지. 네. 이때 좌극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 갖다 써야 되지. 네. 우극하는 이거 갖다 써야 되고. 근데 얘가 무슨 함수? 자함수. 1차 함수니까 다음 함수지. 네. 그러니까 뭐 그래프 안 그려봐도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뭐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은? 뭐지? 마이너스 1 넣나? 마이너스 1 넣으면 2네. 2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항상 절대값 있는 문제는 근데 사실 26번 문제는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이미 x가 3보다 클 때라고 정해놨지? 그럼 얘는 그냥 절대값 베껴서 풀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기본적인 절대값은 항상 이렇게 해서 풀어줘라. 나놓고 시 틀렸는데? 지금 뭐야 도대체? a 플러스 2b면은 2 마이너스 4라서 마이너스 2 아니야? 네. 나머지 너 29번 펴. 저 모든 거 26번처럼 풀었는데. 무조건 플러스로만 풀었어? 그럼 넌 A랑 B를 어떻게 해? 둘 다 2 나왔어? 그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1 나온 이유가 뭐야?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나누지도 않고 무조건 이걸로 풀었네? 이걸로만 풀었네? 네, 맞아요. 근데 네. 똑같이 마이너스 1 좌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는 플러스 1 넣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게요. 넌 지금 다 틀리겠지 그러면은? 아, 넌 그러면 다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어려운 파트 할 때 분명히 숙제하기 전에 수업 내용 영상 다시 한번 보고 하라 그랬을 텐데. 나머지 저 터지고 싶어? 뒤에 넘어가 볼까요? 가우스 함수의 극한 유형 5번에는 별표 쳐둡니다. 안에 가우스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제가요. 한 문제가 나와요.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한 문제 나와. 그래요? 굳이 두 문제까지 낼 게 없거든. 근데 안 내긴 좀 섭섭해. 그래서 보통 한 1등급, 2등급 가르는 용도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 한 문제 말고 한 두 번째 난이도 문제로 하나 정도 출제가 돼.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해? 하죠. 아예 어렵진 않은데 시험 전에 복습 때 가우스 함수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 극한 내용이 잘 탄탄해져 있어야지 가우스 함수를 배웠을 때 의미가 있겠지. 맞나?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서 유형 6번. 여기서부터는 얘네도 처음 하는 거야. 함수의 극한값. 맞나? 그래서 39번 문제부터 요 유형도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으면 크게 어려운 게 없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하는 거 찾으래. 그러면 당연히 항상 근간이 되는 건 뭐다? 뭐라 했어? 네? 항상 근본이 뭐라 했어? 뭐 이거 뭐예요? 항상 극한의 근본은 뭐다? 그래프다. 맞아 아니야? 네. 그럼 얘 봐봐.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근데 0으로 갈 때 우극한은 1로 가고 정확한 1로 가는데 얘 극한값 있어 없어? 없어요. 없네. 이런 식으로 풀어라. 디귿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도 있어? 절대 절대값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두 개로 나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1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네. 그럼 우극한 값 1 정확한 값 마이너스 1 없어요. 맞지 않냐? 그럼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안 않는다. 이게 근본이 알겠지? 그래프가 근본이다 얘들아. 극한 값은 네. 나머지 네. 알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이 끝이에요? 아니야 끝은 아니야. 여기랑 유형 8번까지가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오늘 지금 유형 8번까지만 할까 생각 중이거든. 한번에 한다고요? 와. 유형 8번까지 하려고 생각 중인데 8번까지 해도 우리 지금 1과에 3분의 1, 4분의 1도 못한 걸걸? 아니다 8번까지 하면 3분의 1 한 거겠다. 맞아요. 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유형 9번부터는 쉬워. 왜? 너네가 좋아하는 단순 계산이거든. 물론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내가 정확한 항상 수학은 어떤 사람이 잘한다? 수학은 사람이야. 시험은 다시 얘기해 못 들었대. 공부만 사람. 사실 공부 전반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 특히나 수학은. 그래서 이과 춤들이 되게 좀 나쁘게 말하면 되게 깐깐하고 막 되게 따지고 막 맞네 아니네 팩트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게 이과스러운 사람. 자, 그 다음에 시험 어떤 사람이 잘 친다? 시험은 아는 거 안 듣는 사람이. 그렇지. 이경환 네? 아는 걸 안 틀렸어 이번 시험에? 네, 거의 안 들렸죠. 와 좋아. 내가 다시 네 시험지 꺼내? 네 시험지 다시 꺼낼까? 아니요. 저건 3인지 2인지 숫자도 제대로 못 보는 놈이 무슨 말이 많아. 세 개 고르는데 2개 고르는 주제에 이씨. 2개인데 3개 고르나? 항상 그걸 머릿속에 잘 넣고 있으세요. 자,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 얘도 또 그래프 문제인데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 뭐야? 45번 봐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를 구해라까지는 똑같아. 네.
근데 뒤에 보니까 요상한 친구가 있네. 아니 x-1을 구하래. 맞아 아니야? 네. 얘랑 똑같아. 얘는 똑같은데 얘는 얼마야? 봅시다. x-1로 갈 때 항상 선생님이 세로로 선 꺼서 1. 보면 된다 했지? 어디로 가고 있지? 2요. 2가 넘으면 누구야? 너 2가? 죽을래? 너 0으로 가냐 x가? 아니 자 근데 1 플러스를 보라 그랬는데 맞아 아니야? 네. 얘 우극한 보라 그랬는데 심지어 얘는 fx가 x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실제로는 누굴 보란 얘기다?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를 보란 얘기다 실제로는. 이거를 굳이 치환의 개념을 갖다 쓰자면은 x-1을 t로 두면 x는 t 플러스 1이지. 네. 맞아 아니야? 네. 뭐지? 네. 너 뭐 계산 잘못했나? 모르겠네요. 바본가? 아. 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면 맞네. t 플러스 1이 1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t는 어디로 간다? 0 플러스로 가고 ft다. 그것도 좀 이해한데요. 무슨 이야? 예? 화살표입니다. 그럼.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까지 다 치환할 필요 있나? 보면 알지 그지? 맞지? x가 1로 가면 x 빼기 1은 여기도 1 빼야 될 거 아니야? 네. 0으로 가겠지. 맞아 아니야? 0 플러스 얼마야? 안 봐? 0. 요게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 뭐 그게 어렵진 않지. 그래프는 잘되고. 물론 이제 저 뒤에 가면은 54번 이런 거 봐봐. 54번, 55번 씩 봐봐. 어찌 거지같이 생겼지? 네. 저거는 이렇게 치환 안 하고 풀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어. 얘 심지어 있잖아. x가 무한대로 간다. 환장하겠지. 한 개만 풀어주면 안 돼요. 그래요. 얘는 이게 몇 번이야 지금? 54번에 요거 치환하는 것만 보여줄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근데 f x-1분의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요걸 알기 위해서는 무슨 개념이 있어야 되나? x분의 1이라는 친구에서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어디까지 작아질까요? 계속 작아지죠. 어디까지? 좀 작게요. 땡. 0까지. 이게 아무리 작아진다고 0이 되나? 100만 분의 1, 1억 분의 1. 그래도 0은 안 되지.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이다. 요 개념이 필요해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x-1분의 너네 유리함수 옛날에 이거 기억나나? 이렇게 바꿔서 네. 요거는 요거고 그래서 x-1분의 2 플러스 1인 거지 실제로는.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모양이 요것도 뭐 달렸고 요것도 뭐 달렸지만 어쨌든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밑에 게 무한히 커지겠지. 무한히 커질 때 이 전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겠지. 맞아 아니야? 그거를 활용한 문제인데 이때 x-1을 t로 둡니다. 원칙적으로는 나중 되면 험하들은 이거 치환도 안 하고 그냥 0 날려. 날리는데 너네는 이제 기본을 배워야 되니까 x-1을 t, x-1분의 2를 t로 둡니다. 그러면 x-1분의 2 넘겨주면 중간에 이거 가르쳐 줬으니까 난 건너뛸게.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t는 어디로 갈까요? 얘가 t잖아. 그럼 얘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랬어? 0이 가까워지죠. t는 0으로 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리미트 t가 제로로 갈 때 ft 플러스 1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맞나? 그럼 실제로 얘도 한 번 더 정리하면 t가 0으로 가면 t 플러스 1은 어디로 가? 1로. 그럼 실제로 얘가 묻는 건 x가 1로 갈 때 fx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선생님 중간에 장황한 식은 좀 생략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것도 아까 설명했는 거잖아. 네. 이제 여기서 뭐 이거 설명했잖아, 그지? 네.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바로 넘겼어, 그지? 네. 그리고 뭐 원래 선생님 그거 다시 x 해도 돼요, 이 x랑 달라요,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중학교 때 끝났었어야 됐지. 맞아, 아니야? 봐봐. 리미트 t가 제로로 갈 때 ft랑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fx랑 같아, 틀려? 틀리죠. 똑같지. 결국 같은 함수 fx를 쓸 거고 t 값이 0으로 가느냐 x 값이 0으로 가느냐에 상관없이 어쨌든 얘가 0으로 가면 이거 넣었을 때고 얘가 0으로 가면 이거, 그럼 이거 똑같은 얘기야. fx랑 ft랑 같은가 에 대한 개념인데 함수에서는 x랑 t 값이 다를 수도 있었잖아. 근데 x도 0이야 t도 0이야. 그럼 얘네들이 같아져 안 같아져? 이러면 같지? 그래서 요 앞에 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이 같아진다. 요게 치환에 대한 개념이기도 해. 요소서 여기에서 t를 x로 둬. 그럼 치환되면 이렇게 되잖아. 네.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갖고 있어야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합성함수의 극한. 그래서 얘들아 요 파트를 예쁘게 잘 풀어야 앞으로 푸는 게 안 힘들다. 네.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그냥 책에 풀려고 그랬는데 누차 얘기했지만은 웬만하면은 내가 한 번에 풀리는 것만 책에 답줬고요. 한 번에 안 풀려서 뭐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든지 무지개 말고 나머지는 뭐 친구한테 물어봐도 좋으니까 무지개 맨날 친구한테 물어보고 답만 적어서 안 돼.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하면 뭐 경원이 같은 경우는 뭐 답지를 본다든지 답지 봐도 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일일이 뭐 10개 중에 6개 보는데 내가 6개를 다 가르쳐 줄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라? 그날 계산해서 답 적지 마라.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해만 하고 답지 보고 이해만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해만 하고 최소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풀었을 때 내가 정확한 디테일이 기억이 나면 답을 적는 거고 안 나면 다시 또 궁리를 하고 다시 물어보고 해야 돼. 알겠지? 네. 책에 답만 은근슬쩍 적고 넘어가가지고 틀리면은 아니 맞고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 봤을 때 기억 안 나면 그게 내 거야 아니야? 아닌 거죠. 자 마지막 합성함수. 합성함수 옛날 거 기억나나? 자 그래서 56번 선생님이 문제로 다이렉트로 적을게요. 2-fx 더하기 또 역시나 얘는 앞에 건 쉽지? 네. 뒤에 게 문제야. 나오지? 네. 2-fx 얼마야? 첫 번째 거요? 잠시만요. 2 1이겠네요. 2 마이너스인데 왜 2 플러스야? 여기서 터지고 싶냐? 그러면은 똑같이 1이잖아요. 뭐 어차피 연결돼 있는데. 맞네요. 이 바보 천치가 지금 함수값만 다르지 지금 2에서는. 네. 나머지 x 2일 때 f 함수값 얼마야? x 2일 때요. f 함수값은 2요. 점이 0에 찍혀 있잖아요. 바보 천치야. 잠시만요. 점이 어디 있지? 네. 2는 극한값이고 임마. 2도 아니야. 1이지 극한값은. 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지금? 왜? 앞에 문제 대충 풀면 이렇게 돼. 앞에 그래프 잔뜩 있는 거에서 극한값 보는 거를 성심성의껏 잘 봐놓으면은 나중 되면 눈에 바로 들어오지. 근데 지금 얘 대충 풀어오니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집중도 안 하고 있고. 자 문제는 얘다.
이랬을 때, 자, f(gx) 이렇게 돼 있으면 gx 먼저야, fx 먼저야? 이렇게 먼저요? gx 먼저 해. 네. 그럼 우리는 얘 먼저 구해야 돼. x1 플러스 gx부터 구해봅시다. 네. x1 플러스 gx 얼마입니까? 좋아요. 그림 봐, 임마. 그림. 1이요. 1이요. 그림 봐. 1. 1이요. 저 아저씨 그림 안 봐. 그림 봐. 아까 다 봤어요. 1인데 이거 그냥 1이라 적으면 안 돼. 왜? 한 번 합성 더 할 거거든? 네. 그럼 얘가 지금 1이 1보다 큰 데서 가까워지고 있어? 작은 데서 가까워지고 있어? 큰 데서요? 그림 다시 봐. 작은 데서 작은 데서요? 그림을 모르겠어. 이렇게 1보다 작은 데서 1로 올라가고 있지? 네. 그럼 우리가 1 마이너스라 적어줘. 아, 그러면 실제로 얘는 gx를 한번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계산한 게 1 마이너스였잖아. 네. 그럼 x 1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봐야 돼. 아, 합성함수는 항상 이렇게 본다. 알겠지? 네. 그러고 나면 fx에서 다시 1 마이너스 얼마야? 0이요? 0이요. 이렇게 된다. 됐나요?